위해서 10번 정도의 창업을 했을 때 한 8가지의 아이템들이 8가지의 창업이 상당히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제 상당 부분이 뭐 매각이 되거나 그랬지만 이제 그러면서 제가 나름 이 5가지 신상품 개발 전략 전술 이걸 요약해서 들고 다니던 게 있었습니다. 이걸 잠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블루오션 스트래터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디자인 스킹에서 중요시하는 퍼소나, 그다음에 MIT 말론 교수가 오랫동안 주창해왔던 버추얼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그다음에 이제 ERP를 보면서 이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만 퍼스널 리소스 스트래터지, 그다음에 이어 역시 그런데 소셜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기존의 BPR에 대비되는 소셜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뭐 SPR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은 싸이월드가 태동됐을 때는 다음 카페가 이제 득세하고 있었고 100% 익명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글을 올려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싸이월드는 블루오션에서 말하듯이 완전히 대칭으로 반대편으로 실명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실명으로 가니까 내 친구가 글 올리면 내 친구인 줄 알 수 있고 그 사람 사진도 보고 확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신뢰 기반의 정보 공유를 할 수가 있는 완전히 다른 효과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제 퍼소나 스트래터지를 이제 명명했다고는 이제 두세 번째 창업이었던 쿠쿠박스였는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빨리 번진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제 주소록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였는데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컨셉과 똑같은 게 미국에서도 몇 개월 뒤에 출시됐는데 그 창업자가 그 넵스터 창업자이면서 나중에 페이스북 최초의 CEO가 됐던 숀 파커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저희는 세계 최초로 이걸 했었고 이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제 결국은 네이버의 인수가 됐죠. 4대 포털에서 인수전이 벌어졌었고 결국은 네이버가 인수됐는데 저희가 출시해서 너무 빨리 번지니까 이제 그때 메신저 전쟁이었는데 네오이즈가 재빠르게 기술적 기반으로 이제 쿠쿠박스 비슷한 걸 내놨어요. 근데 걔네는 메신저라는 퍼소나를 노렸기 때문에 이제 번지질 않았던 거죠. 근데 저희는 주소록 관리를 중시하는 영업사원, 뭐 CEO, 기자를 퍼소나로 삼아서 있기 때문에 그들 중심으로 이제 빨리 번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MIT 교수가 주창해왔던 이제 버추얼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온라인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게 ERP 이런 게 커지면서 그런 게 별게 아니라 오프라인의 프로세스를 이제 그대로 온라인이나 소프트웨어로 옮겨와서 효율화를 꾀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제 버추얼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드리면 이제 세이큐피드라고 그때 이제 결혼 산업에 상당히 충격을 줬던 이제 사업인데 그때만 해도 결혼을 나이 차면 꼭 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2000년대 초만 해도. 근데 그러지 말고 싱글이면 자기가 직장 여성이고 직장 남성이면 그냥 그걸 당당하게 여기고 그 싱글끼리 모여서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같이 즐기고 또 건전하게 교제를 하고 이제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그래서 Enjoy Your Single Life, Single Community, CQP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파티 때마다 젊은 기자들이 엄청 와서 같이 놀고 그랬는데 그 당시 언론에서 마침 미국에서 유행 중인 되게 인기를 끌었던 주이시 스피드 데이팅, 유태인 스피드 데이팅을 소개가 된 글이 있었어요. 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이제 테이블에 남자 20명, 여자 20명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매니저가 종을 5분마다 치면은 남자가 일어나서 옆 테이블로 가서 또 5분 얘기하고 종 치면 또 옆 테이블로 옮겨가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나라는 그때가 문화가 어떤 회식을 할 때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 금세 일어나서 딴 사람이랑 가서 얘기를 나누고 이러는 게 되게 익숙치 않은 문화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눈치가 보이는 그래서 파티도 참 안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예 그거를 기계로 고안을 해가지고 강제로 5분 지날 때마다 남자든 여자 파트너가 이렇게 바뀌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5분 지나면 파트너가 기가 돌아서 옮겨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컨셉이어가지고 이제 KBS 연예인들이 와서 막 이거 타고 놀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버추얼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또 2008년 정도였는데 이제 비디오 에디팅이라는 영역이 그 좀 전문가들만 할 수 있고 또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고, 특히 고퀄의 그걸 하려면 어떤 스킬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리소스, 뭐 백그라운드 뮤직, 뭐 애니메이티드 캐릭터, 뭐 PIP 데이터베이스, 뭐 음향 이펙트, 사운드 이펙트,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되게 비싸고 구하기 힘들었죠, 일반인들한테.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오픈 소스라든지 일부 유료화된 해외 컨텐츠를 많이 온라인에 클라우드화 시켜서 올려놓고 이제 유저들이 온라인에서 씬별로 원하는 백그라운드 뮤직, 사운드 이펙트, PIP, 뭐 애니메이티드 캐릭터 여러 가지를 이제 쉽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그걸 합치면은 씬을 합치면 이게 하나의 동영상이 되도록 하는 웹 어떤 에디터 툴이었죠. 그리고 이걸 커뮤니티화 시켜가지고 남들이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걸 오픈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바꿔치기만 해도 또 흔적이 남게, 네트워크로 흔적이 남게 이렇게 구성된 사이트였는데, 이제 그게 아시아 기업 최초로 2008년도 테크크런치에 이제 42에 뽑혀가지고 그 이제 전설적인 엔젤 투자자, 엔젤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론 콘웨이한테 이제 또 칭찬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이게 서비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쿠쿠박스라든지 스토리 블렌더, 싸이월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때 마침 테크크런치가 AOL에 인수가 됐고 초기 창업 멤버들이 나와서 판도 데일리라는 또 독특한 매체를 창업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저한테 인터뷰를 와가지고 한국의 혁신가를 소개합니다 하면서 이제 한국의 좀 유니크한 거 위주로 찾다가 이제 저를 발견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언론화된 적도 있죠. 그리고 이제 ERP와 비교해서 PRP라는 말, Personal Resource Planner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이제 Personal Resource가 이제 개인 컨텐츠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Heterogeneous 컨텐츠는 내 아기 사진, 내 친구 사진처럼 나한테만 가치 있고 남한테는 별로 가치가 없는 사진을 올리고 공유하고 수다 떠는 컨텐츠라면, 호모지니어스는 여전히 개인이 올리는 퍼스널 컨텐츠인 건 공통적이지만, 만약에 요 공간에 지진이 팍 났을 때 이걸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은 기자가 아니라 저라는 거죠. 그럼 제가 그걸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그런 거는 이 동네 사람한테는 순식간에 번지고, 내 가족이 그 동네 사는데 이러면서 또 번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동질적인,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컨텐츠, 아니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컨텐츠, 뭐 연예인이 지금 연예인이지만 옛날에는 무명이었다, 그럼 그 무명이었던 컨텐츠가 이렇게 세계적인 최고의 어떤 컨텐츠로 발전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호모지니어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셜 프로세스 엔지니어링도 이제 BPR에 대비해서 만드는 말인데, 실제로 ERP도 처음에는 런치했다가 대부분이 실패했어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썼지만. 근데 결국은 BPR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런 논문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BPR을 먼저 하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서 효과를 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앱을 만들 때도 어떤 기존의 통념이나 기존의 프로세스 위에다 얹는 게 아니라 그 오프라인 프로세스 자체를 압축하고 효율화시키고 개혁하고 그런 컨셉이 이제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인터뷰한 내용에도 보면은 아이패드를 왜 자기가 발명하게, 사실은 제트스트림이라든지 한국이 먼저 MP3 플레이어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보다. 근데 왜 스티브 잡스 아이패드가 세계화에 성공했는가? 인터뷰를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만 고르려면 일단 비트토론트 같은 불법 해적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이러스 걱정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다운로드를 해야 됐고,
또 이제 슈퍼 편의점 가서 뭐 1,000원 내외 가격을 내고 이제 공 CD 그때 한 300메가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또 네로 소프트웨어라고 버닝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어디서 받아가지고 사용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밤새 다운로드 받은 음악 10곡을 딱 넣으면 겨우 이제 300메가 CD나 700메가 CD가 꽉 찼죠. 그래서 거기에다 라벨링을 좀 해서 뭐 자기가 연애하는 소개팅한 여성한테 그걸 선물하면 아주 이제 칭찬을 받던 시절이었어요. 역시 스티브 잡스는 이제 그런 대학생들의 플레이를 면밀히 관찰을 하고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곳곳에 분절된 아니면 어려운 점, 이게 대중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 이런 걸 다 총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저걸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자. 이제 이런 시도를 한 거였다는 거죠. 거기서 혁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PR, Social Process Reengineering 컨셉을 가지면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런 블루오션, 퍼스나, Virtual Transformation, Personal Resource, Social Process Reengineering 이런 나만의 어떤 제품 개발 방법론을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던 이제 SAP의 크리스토퍼 한, 이제 스탠포드 디스쿨에서 그 디자인 스킹을 하고 배우고 이제 한국에 SAP USA를 있다가 이제 SAP 코리아로 이제 스카우트에 왔는데 뭐 이분이 이런 얘기를 쫙 들어보더니 그게 바로 디자인 싱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디자인 싱킹을 관심 깊게 이제 보고 뭐 관련 서적도 보고 동영상도 찾아보고 했더니 과거에 그 좌충우돌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고생 그런 것들이 되게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의 5단계를 진작에 알고 적용을 했다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덜 고생하고 혁신할 확률도 높이고 할 수 있었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SAP 코리아가 만든 재단 디코리아에서 마침 그 서울대 윤교원에서 6차 산업 활성화 그래갖고 이제 전국의 최고의 영농 멘토링을 뽑아가지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디자인 스킨 과정이 한 꼭지가 생겼는데 또 거기에 어떤 실전 경험으로 디자인 스킹을 할 수 있는 분이 몇 없다 그러면서 저보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해봤고 그때 이제 팀별로 이제 홍익대 미대 휴학생들 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석사과정생들이 그 영농 벤처인들 농부들한테 퍼소나 인터뷰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보성녹차 뭐 그 다음에 상주 참외 전 세계 학생들이 배우러 오고 있는 최고의 감을 만드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농부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제품 디자인을 좀 더 혁신하고 싶은데, 이런 방법이 없다, 그런 시장이 없다, 맡길 데가 별로 없다, 뭐 돈 주고 맡기면 뻔한 것들만 나오고, 이제 이런 고민들을 토로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 서울대 석사과정들이 뭐 집에서 다니는 사람, 뭐 하숙을 하는 사람 등등 있었는데 그 각 팀의 퍼소나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제 과일을 사 먹는 과정, 뭐 쌀을 사서 뭐 해 먹는 과정 이런 퍼소나들에 대한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서 이제 그 옆에서 같이 그걸 인터뷰하고 관찰을 했던 이제 홍대 미대생들이 이제 그 퍼소나의 환경과 니즈에 기반한 아주 유니크한 디자인 이런 설계들을 했고 이제 그 농부들이 그 결과물들을 보고 너무나 이제 감동을 했던 그런 것도 저도 이제 향유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디자인 스킹이 이게 잘 다듬어가면 굉장히 큰 일을 하겠구나 이런 걸 느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디자인 스킹 의뢰들이 오면서 여성 능력 개발원에서 시즌 5까지 5차까지 이제 2년 동안 이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한때는 되게 잘 나갔던 이런 여성들인데 이제 아기를 양육하면서 뭐 5년, 10년 일을 끊었던 분이라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거죠. 내 창의성은 어디 갔나? 뭐 시대가 너무 변해서 적응이 될까? 뭐 이런 고민들 들고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디자인 스킬을 한번 해보니까 자신감은 물론이고 정말 심사위원들이 말하듯이 뭐 웬만한 창업교육센터에서 내놓는 발표되는 아이템보다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현실적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또 이제 최근에는 서울시가 고안해서 뭐 아이비리그 휴학생 뭐 여러 자영업을 해왔는데 좀 더 혁신적인 걸 하고 싶다는 다양한 분들을 또 모시고 이제 디자인 스킹을 해봤더니 역시나 굉장히 독특하고 혁신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SAP 앱하우스에서 오픈 기념으로 이제 디자인 싱킹 기반으로 메이커들을 이제 모이게 해서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날씨가 표시되는 뭐 벽시계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또 고안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작년 12월에는 뭐 전북도청 가서 그쪽에 있는 전북대 교수님이라든지 시민들과 팀을 이뤄서 또 이제 독특한 아이템도 출시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왔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각에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디자인 싱킹과 메이크 운동을 활용해서 혁신을 이제 구가해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